안녕하세요. 두배팀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있다면 가지고 있어야 할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핵심을 요약해 보자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그 기업의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A라는 기업으로부터 제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A라는 기업은 나중에 영상 중간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A라는 기업의 비용으로 돈이 나가는 셈이고, 오히려 A라는 기업은 삼성전자의 제품을 팔아서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에서도 A 기업 제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삼성전자 주주라면 삼성전자에 돈이 나가고 있는 그 A라는 기업에도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있고, 이제 A라는 기업이 있고, 근데 삼성전자가 A에 돈을 주고 A는 삼성전자에 제품을 판매한다. 근데 이와 더불어 중국 기업도 A 기업에 돈을 주고 A는 중국 기업에 제품을 판다. 그래서 A 기업에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A 기업의 최근 일봉 차트를 보면 이제 실적이 잘 나와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랐던 후에 횡보하고 있는데, 이 횡보하면서 특이점은 기관이 계속 사들이고 있다라는 점이 특이점이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하청업체가 아닌 게,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 이익률이 5.4% 수준이지만 이 기업은 해당 반도체 부품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33%이기 때문에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파는 기업이냐? 이제 SIC 포커스링이라는 기업을 파는 기업인데, 이 SIC 포커스링은 식각공정에서 쓰이는 부품입니다. 이 식각공정에서 SIC 링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링, 이 링을 파는 업체인데, 웨이퍼를 고정시켜주고 이 플라즈마를 통해서 이제 웨이퍼의 회로를 그리게 되는데, 플라즈마가 정확한 위치로 균일하게 모여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제품이 마모되기 전에 버퍼링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고, 이 제품은 원래는 기존에는 사람들이 SI 링이라고 이제 실리콘으로만 구성된 링을 쓰다가, 이제 공정이 가혹화되면서 실리콘 링이 깨지니까 이제 탄소를 첨가해서 좀 더 강한 링을 만들었고, 이 강한 링의 수요가 느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기업은 이 중에서도 KNJ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낸드 중에서도 60, 70단대 이상에서 낸드에서만 SiC 링 시장이 커지는데, 이 낸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SSD이고, 6, 70단대는 이제 우리가 용량이 SSD도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단수를 많이 쌓으면서 이제 좀 플라즈마를 그 단수가 많이 쌓이고, 플라즈마를 세게 쏴야 이제 이런 거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이 가혹화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IC가 많이 쓰이고 있다. 즉 우리가 이제 SSD 같은 경우가 3D 낸드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이제 낸드가 고단화되고 있는 추세니, 공정이 가혹화되다 보면서 이제 SiC 링이 많이 쓰이고, 이런 TCK나 KNJ,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SiC 링 시장 자체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SiC 링의 특징은 이제 공정 강도가 상승되면서 이런 부품들, SiC 부품들의 마모 속도가 더 빨라져서
이제 계속해서 교체 주기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꾸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소모품의 특징이 있다. 근데 이 시장의 특이점은 이제 비포 마켓과 애프터 마켓으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이제 비포 마켓은 이 T사 같은 경우가 이 미국 장비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 리서치 같은 장비 회사에 팔아서 이 장비 회사가 반도체 회사에 납품하는 구조라면, 제가 설명드릴 KNJ는 애프터 마켓이라고 해서 이 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바로 삼성이나 하이닉스, YMTC 이런 반도체 회사들에 납품하는 구조인데, 비포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 회사가 한번 껴서 팔기 때문에 장비 회사 마진이 붙어서 좀 비싼 그런 단점이 있고, 애프터 마켓 같은 경우에는 KNJ가 직접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데 납품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마켓은 이제 비포 마켓, 그러니까 정품 시작에서 보증 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2년이 지나면 좀 이제 이렇게 애프터 마켓으로 넘어오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예로 들면 프린터에서 정품 잉크가 있고 호환 잉크가 있는데, 이 호환 잉크가 우리가 말하는 애프터 마켓이고 정품 잉크가 비포 마켓이다. 근데 우리도 이제 처음에는 정품 잉크를 쓰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프린트를 많이 쓰게 되면 가격이 너무 부담되다 보니까 호환 잉크를 쓰기도 하잖아요. 약간 샤오미 제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런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부품 시장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SI 링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T사가 비포 마켓으로 1위이고 KNJ는 애프터 마켓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포 마켓에서 애프터 마켓으로 시장이 사람들이 좀 더 쓰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KNJ SI 링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지금 장비가 7대지만 올해 하반기에 2대 추가하고 내년 상반기에 1대 추가하는 것도 다 애프터 마켓으로 나가고 있는 제품이다. 그래서 왜 KNJ에 투자해야 되냐?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국산화입니다. 왜냐면 이 T사가 대주주가 일본의 도카이 카본이어서 이제 국산화해야 되는 니즈가 있고, 실제로 심호섭 KNJ 대표님도 부품 소재 국산화 맞춰서 제품군을 확장시키겠다라고 언급을 하셨고, 이제 알감자님 블로그에서 주식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SIC링을 국산화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SIC링, KNJ의 SIC링 삼성량 매출 비중은 2020년에 5%에서 KNJ 내에서 이제 20% 그리고 55%까지 차지를 했고, 2023년에는 예상하기로는 KNJ 내에서 삼성량 매출 비중이 67%까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경기 침체로 인한 비용 절감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고객사의 애프터 마켓 제품 수요가 증가한다는 NH투자증권의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고객사에서는 수익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이 저렴한 애프터 마켓 부품을 더욱 선호할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고객사 내에서 KNJ 제품 비중이 확대 중에 있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이제 방금 앞에서 볼 수 있었듯이 애프터 마켓 제품이 좀 저렴하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은 지금 애프터 마켓 비중이 15% 점유이지만 듣기로는 향후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제 KNJ 담당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에서는 전 사업부의 비용 절감 50%까지 하라는 감축 지시가 있을 정도로 이제 경기 침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저렴한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므로 KNJ 제품 매출의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게 최근 추가된 포인트인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T사가 이제 미국 장비 회사들한테, 그러니까 미국 장비 식각 장비 회사가 이제 사실상 점유율의 64%, 그러니까 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한테 제품을 팔게 되면 이 미국 장비사들이 뭐 중국 장비사 YMTC에 파는 구조인데 이 YMTC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회사의 제품을 못 쓰다 보니까 이 T사도 좀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YMTC라는 중국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회사가 KNJ에 접촉을 해가지고 이제 물량을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KNJ 담당자님과 통화를 했을 때 이제 하이닉스 말고 해외 고객사 진납 계획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램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소모품을 팔지 못하니 중국 메이커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왔고 신규 고객사는 중국 YMTC고 현재 콜 테스트 진행 중이다. 이 YMTC는 2021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약 6%고 중국의 삼성으로 불린다. 근데 다시 보면 이제 글로벌 식각장비 제조사별 점유율을 보면 램리서치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이제 64%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램리서치를 보면 랜드의 비중이 45%므로 이제 램리서치만 보자면 이제 램리서치의 중국향 매출 비중이 지금 현재 35%까지 올라온 상황이니까 이 물량을 사실상 KNJ가 가져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숫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물량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KNJ가 완전 좋은 상황인 것 같지만 위험 요인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위험 요인으로는 첫 번째로는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부인데,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부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력을 30% 감원하였지만 그래도 디스플레이 업황이 부진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실적을 깎아먹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다시 생각해보면 디스플레이 업황 개선이나 삼성 디스플레이에 투자 시 이제 뭐 전 사업부, 그러니까 SIC링은 사실 성장이 담보되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도 올라와 준다면 이상적인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KNJ 주가가 그렇게 엄청 싼 편은 아니다 라는 점인데요. 2023년 예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SIC링 부분에서 기존 계획대로 증설을 완료한다면 매출액 45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뭐 135억에서 157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부분이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POR,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을 주면 대략 1350억에서 157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이므로 35%에서 57%까지 상승 여력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조건은 단 디스플레이가 적자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런 시가총액이 나올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디스플레이 적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뭐 1000억은 좀 하방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제 SIC링이 성장이 좀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하방이 막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요인으로는 2차 전지 장비 개발 실패입니다. 현재 2020년에 2차 전지 회사인 뭐 이든이라는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2차 전지 롤트롤 장비를 개발 중인데 관련 비용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언제 될지 미지수입니다. 이제 회사 측에서는 내후년 2024년에 가셔야 될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통상적으로 연구개발은 이렇게 뭐 2년 3년 뒤에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 될지 모른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이런 미지수가 있지만 다만 제 생각에는 이것조차 개발에 성공한다면 최근에 아바코가 롤트롤 장비 개발을 해가지고 주가 상승을 했던 것처럼 KNJ 또한 모멘텀을 받아서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실제로 KNJ 사업 보고서를 보면
롤트롤 장비를 특허를 내고 있다. 위험 요인 네 번째로는 추가 증설을 위한 차입인데 이제 YMTC도 들어오고 국산화도 더 빨라지고 하면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 증설을 위한 돈을 어디서 구해오냐. 왜냐면 회사 자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차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고 그 비용으로도 부족하다면 외부에서 조달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CB나 BW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서 이제 지분 희석이 되면 그러니까 이것들은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돈을 받으면 지분 희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후순위에 염두에 두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추가 증설에 따른 비용은 오히려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현재 이자 보상 비율, 이익 대비 이자 비용이 17배. 그러니까 이익은 1억인데 이자 비용은 1억인데 이익은 17억이나 내는 상황이므로 이거는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K&J는 삼성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SIC 링의 매출이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국산화 이슈로 인해서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한 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삼성의 매출이 증가함에 더불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중국향 매출도 추가로 매출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부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2차 전지 장비 개발을 통해서 아니면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업황 턴을 통해서 상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그래도 1,000억은 좀 싼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12,900원, 13,000원 이쯤이 이제 1,000억인 구간이니까 만약에 이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이 밑에서 산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에 2차전지 모멘텀을 받거나 실적이 더 찍히거나 증설을 더 한다 해가지고 실적 가치성이 두드러지거나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아예 없애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모멘텀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면 이제 주가가 이제 시가총액이 1,500억이라 가정했을 때 이제 19,000원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 위로 튈 수 있는 그러니까 최고의 상황은 2차전지 모멘텀 받고 SIC 링 이제 증설로 인해서 실적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디스플레이 사업부도 턴을 해가지고 이익이 나는 상황이라면 뭐 이렇게 해도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최소 이 정도는 갈 수 있다고 최소 30% 이상은 그래도 오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삼성전자 주주라면 이 주식은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주식에 대해 오늘 설명을 드렸고 이상으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